고물상 하신다더니 음식 솜씨까지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손 많이 쓰는 분 드물던데요. 호호.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사돈 어르신에게 던진 이 말에 식탁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음식을 내오던 박용태 씨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남자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흔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하는 내 마음의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하며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서로 함께 공감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박지민은 명절 연휴 전날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남자친구 최현수가 앉아 있었죠. 현수는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젊은 의사로 깔끔한 외모와 반듯한 말투,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섞인 눈빛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차 안에서 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그런데 부모님 댁은? 정말 이쪽이 맞아?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아직도 고물상하셔. 집은 마을 쪽에 그대로 있어. 잠깐의 침묵. 현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급 수트를 매만지던 손끝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괜찮아. 뭐, 그런 일도 다 소중한 일이니까. 나는 그런 거 편견 없어.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다른 감정이 비쳤습니다. 도착한 집은 단층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고철과 종이박스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먼저 차에서 내려 외치듯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그 순간 낡은 트럭이 골목 끝에서 천천히 들어왔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굵고 거친 손, 기름 묻은 장갑, 바람에 흩날리는 헝클어진 머리. 지민의 아버지 박용태 씨였습니다. 왔냐? 운전하느라 고생했겠네. 박용태는 딸을 반갑게 맞았고 현수에게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갑네. 먼 길 수고했어. 현수는 허리를 반쯤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용태는 별다른 형식 없이 손을 털며 트럭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고 현수는 조용히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직접 하시는구나.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아빠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난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지민의 어머니는 이미 차례상을 준비 중이었고 명절을 맞아 손님 한 팀이 더 도착했습니다. 바로 현수의 어머니 정숙 여사였습니다. 정숙은 세련된 외투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선물용 한우 세트를 들고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지민의 부모는 정중히 맞이했고 작은 거실에는 명절 특유의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돈어른. 처음 뵙는 거라 제가 좀 긴장되네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실내 구조와 가구, 박스 쌓인 마당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절 아침. 모두가 식탁 앞에 앉아 전과 나물, 탕국이 가득한 상차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용태는 반소매 작업복 대신 셔츠를 입고 자리에 앉았고 정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고물상 하신다더니 음식 솜씨까지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손 많이 쓰는 분 드물던데요. 후후. 그 말의 순간 식탁 위 젓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박용태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탁에 고요한 정적이 잠시 내려앉은 뒤 박용태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거 다 손수 만든 거예요. 요즘은 뭐든 사 먹는 세상이라지만 명절만큼은 마음 담아 준비하는 게 제 방식이라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요즘은 다 바쁘다 보니 이렇게까지 정성 들이는데 보기 힘들어요. 역시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손재주가 참 좋으시네. 그 말엔 또다시 미묘한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 속에 무심한 위계가 숨어 있었죠. 지민은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을 준비하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기에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현수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말을 솔직하게 하셔서요. 사돈 어르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박용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뭐 듣고 사는 게 익숙한 편이라. 그 말에 정숙은 살짝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쵸, 그쵸. 세상 다 그런 거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사소한 말에 예민하면 어른 노릇하겠어요? 지민은 그 순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희 현수가 외국에서 들여온 비타민이에요. 어르신들 관절에도 좋다더라고요. 지민의 어머니가 정중히 받자 정숙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현수, 의사인 건 말씀드렸죠? 아직 개업은 안 했지만 병원 쪽 사람들은 다들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시대라. 지민 양은 참 예쁜데 아버님 직업은 조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번엔 더 이상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민 모두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잖아. 정숙은 당황한 듯 손을 휘젓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휴, 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그냥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 거지. 그 말에 박용태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침묵 끝에 체득한 사람의 거절당하는 법이 담겨 있었지요. 그 말씀이 틀리진 않지요. 다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을 때 박용태는 말끝을 흐렸고 자리를 조용히 떴습니다. 지민은 말없이 그 뒤를 따라 부엌으로 갔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을 틀어놓은 채 침묵했습니다. 현수는 무거운 기류 속에서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말 좀 아껴. 부탁이야.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난 그냥 우리 현수한테 맞는 집안인가 싶은 마음에.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기에. 명절 이튿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을 서성이며 전날의 말들이 괜히 걸리는 듯 연신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그런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몸에 좋다 해서요. 한 잔 드세요. 정숙은 민망한 듯 웃으며 머쓱하게 찻잔을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말을 헛한 건 아닌가 싶네요. 사돈 어르신 눈빛이 좀. 그 말에 지민의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양반은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꺼내요. 대신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정숙은 애써 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 박용태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네, 연휴 지나고 본사 쪽에 직접 들를게요. 그 일은 이번 분기 안에 정리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현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일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본사? 이사님? 현수는 어색하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혹시 트럭 운전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본사라니. 혹시 물류회사랑 계약 중이신 거예요? 박용태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해요. 뭐 그렇게 보면 되죠.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숙도 잠시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핸드백에서 립밤을 꺼내 발랐습니다.
하지만 본사 이사님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평범한 고물상 아저씨의 통화치고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어조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봉고차에서 2명의 직원이 내려왔고 종이봉투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마감 서류 들고 왔습니다. 검토하신 뒤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 광경을 현수와 정숙은 동시에 보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정숙은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어머, 지금 뭐라고 했죠? 사장님이라고. 박용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 고물상이긴 한데요. 전국에 지점이 좀 있어서요. 직원들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 말에 거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고 정숙은 무릎 위에 있던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치를 살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꺼내온 접시 위에는 다 식은 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데워줄까? 놔둬라. 찬 것도 맛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숙과 현수는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상해왔던 사돈 집안의 이미지와는 분명히 어긋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박용태의 조용한 권위감이 서서히 공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과한 말도 드러내는 태도도 없었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 그것은 이 사람이 단순한 트럭, 운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현수를 향해 눈짓을 했고 현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더는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둘은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식사 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처 다 마시지 못한 유자차가 있었고 눈은 마당 너머 트럭 옆에 작업복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허름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너무 티내지 마. 뭘? 아버님 통화도 들었잖아.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직원도 받고. 정숙은 살짝 코웃음을 쳤지만 그 말 끝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이라 해도 고물상이지. 뭐 얼마나. 그러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스스로도 확신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박용태는 집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선반 위에서 오랜 시간 써온 작업도구들을 정리하며 묵묵히 손을 닦고 있었죠.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까는. 미안했어. 왜 내가 미안해? 그냥. 괜히 속상해서. 박용태는 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하지. 그리고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틀림을 고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해. 근데 가족까지 같이 만나보니까 조금 무서워졌어. 박용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지킬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건 혼자 싸우게 되는 일이야. 그 말은 짧았지만 지민의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명확한 말을 꺼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남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용태, 고물상, 지점 운영, 전국 본사. 하지만 나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오래전 한 기사에 패자원 유통협회 자문위원 박용태라는 이름이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죠. 그 기사는 정숙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통협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용태가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현수 군한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민이한테 들으니 허리 디스크 환자 많이 본다더군요. 현장에서 직접 써보면 좋을 자료예요. 현수가 받아든 상자 안엔 각종 기업 후원 연구자료, 최신 의료기기 샘플,
그리고 관련 유통자문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엔 박용태의 이름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대경유통재단 비상임 자문위원 박용태. 현수는 눈을 들어 박용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병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건데요. 박용태는 짧게 웃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책상 위보다 때로는 땅바닥에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단지 고물상 아저씨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선명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사람의 깊이가 이 조용한 집안에서 서서히 아주 묵직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보며 박용태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그 이름은 공적인 정보로는 많지 않았지만 그가 단순한 고물상 운영자는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협회 자문위원 유통 관련 보고서 필진, 국내 폐기물 회수 관련 정책 시범사업 위촉자. 모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쌓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큰 실수한 거 아닌가? 이튿날 아침 박용태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던 정숙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민의 어머니가 아침국을 데우고 있었고 지민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말을 지나쳤던 것 같네요. 지민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처음 오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없던 박용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대신 셔츠와 조끼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님. 그는 조용히 정숙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예전부터 모은 자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라도 하세요. 그 말에 정숙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휴, 그런 건 됐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아니, 오해랄 것도 없지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박용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직업이 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럽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문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현수는 마당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봐? 그 트럭. 어제까진 그냥 낡아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여. 뭐가? 현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아빠란 사람도 그렇고. 지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해줘. 우리 아빠가 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된 지금. 마음이 불편해. 현수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고 현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다시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숙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고 현수는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도중 박용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설 지나고 서울로 올라가면 지민이랑 현수군 이야기도 진지하게 해보려 합니다. 그 말에 정숙은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이제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순간 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지민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균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햇살과는 반대로 어딘가 무겁고 정적에 쌓여 있었죠. 전날 현수의 정리가 안 됐다는 말 이후 아무도 그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며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박용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운하냐?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 아빠가 받은 대접도 그렇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는 것도. 박용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어. 우리는 진심을 오래 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심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지. 지민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조용하고 정중한 손놀림이었죠. 지민의 어머니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손님이신데. 정숙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마음 쓰이는 사람이 저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박용태는 말없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송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뭘 안다고 너무 앞서 판단했어요. 고맙게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사람이 말은 화려해도 결국 마음이 전부라는 걸 다시 확인했죠. 그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하지만 평화롭게 흘렀고 모두가 말보다는 표정으로 감정을 나눴습니다. 식사 후 박용태는 현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창고 겸 사무실로 쓰는 공간 안엔 오래된 책상과 스크랩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그는 책상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몇 년간 정리한 물류 시스템 개선안이야. 너무 현장 중심이라 병원 쪽 자료랑은 다르겠지만 환자 동선이나 통증 완화와 관련된 구조도 함께 담겨 있어. 현수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현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처음 뵙고 그 일을 하신다고 들었을 땐 조금 솔직히 말에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사이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용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부끄러움은 오만보다 훨씬 강한 변화의 시작이거든. 그 순간 현수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민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용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돌아온 현수는 조용히 지민 옆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지민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도 함께 나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지민의 어머니와 김을 말렸습니다.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엔 여전히 고물과 상자가 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것들로 그 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현수는 서울로 올라와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병동에 복귀한 그의 표정은 전보다 조금 더 진중해졌고 환자들에게도 눈을 마주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아직도 박용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정기협력업체 미팅이 열렸고 현수는 자료를 검토하다가 문득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경유통재단 의료보조기기 유통지원사업 주관처. 그 옆 후원 명단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박힌 이름. 박용태 비상임 자문위원. 현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대경유통
그게 그 회사였어. 당황한 현수는 곧장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경유통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유통 물류기업 중 하나로 재활기기부터 병원 보조장비 휠체어, 베드 시스템까지 공급하는 유통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 연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패자원수거로 시작한 창업자 박용태 대표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됨. 현수는 손에서 마우스를 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 역시 동네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설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거기 박용태 어르신 집이 맞아요? 대경유통 창립자 그분. 요즘 기사에 나왔던데. 정숙은 얼떨떨한 얼굴로 뉴스를 확인했고 거기에는 인터뷰 사진 속 익숙한 얼굴이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이름은 남기고 싶지 않다. 라는 기사 제목 아래 박용태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마치 며칠 전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뺨을 치는 듯 떠올랐죠. 고물상 하신다더니 음식 솜씨까지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손 많이 쓰는 분 드물던데요. 후후.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뼈가 시릴 정도로 낯설고 부끄러운 소리로 기억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과 협력기업 간의 간담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수는 행사 도우미로 참석했지만 시작 직전 행사 진행요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니 예의 차려주세요. 박용태 자문위원님이십니다. 순간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곧이어 단상에 조용히 올라선 남성. 잘 다린 셔츠와 잔잔한 회색빛 조끼. 그리고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선 단정한 모습의 인물. 바로 박용태였다. 박용태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물류는 단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을, 사람의 건강을, 사람의 삶을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시작했지만 늘 사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단상이 내려오는 순간 박용태는 잠시 멈춰서서 현수를 발견했습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고 박용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미안함, 존경이 담긴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박용태는 미소 지으며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켜줄 준비 되어가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낮은 자세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무렵 박용태의 집엔 다시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지민과 현수가 함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고 정숙은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돕겠다며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기분 좋은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셔도 괜찮으세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마음 정리 많이 했거든요. 마음에 짐 빚은 손으로 갚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박용태는 마당 한편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전보다 한층 편안한 기색이 감돌았고 무엇보다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엔 더 이상 고물상 아저씨라는 낯선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 식탁은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도 의미를 담은 말도 없었고 오로지 한상 가득한 음식과 소박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정숙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제가 요리는 별로지만요. 젓가락 놓는 위치 하나는 자신 있어요. 오늘은 사돈 어르신께서 놓으신 상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지민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현수는 자연스럽게 지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박용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가져와 지민과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자료들이고
너희가 앞으로 함께 살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물건은 그동안의 삶이더라고. 상자 안에는 그가 창업 이후 30년간 직접 정리해온 기록들, 고물상 매출 장부부터 전국 물류망 설계도, 기부 내역, 자문 보고서까지 모두가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흔적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두 손으로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평생 공부하며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말에 박용태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그날 저녁 지민의 가족과 현수의 가족은 식탁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정숙도 현수도 지민도 모두가 서로를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트럭 옆 햇살이 비추던 그 자리에선 박용태가 조용히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이제 더 이상 고물로 쌓인 박스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착각합니다. 겉모습이, 직업이, 말투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사람의 삶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식탁 위엔 음식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